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군에서 전세계 군사강국인 중국, 일본, 심지어 천조국 미국에서조차 성공시키지 못한 최첨단 통합 마스터를 적용한 최강의 스텔스 호위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게 될 새로운 기동함대 사령부 세계 기동전단의 방어를 책임질 새로운 차기 호위함 KDDX의 개발이 그것인데요. 2020년대 말에서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의 미니 이지스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KDDX의 정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 호위함이자 강력한 성능으로 대잠, 대지, 대공, 대수상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KDDX가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DX의 개발은 해군에서 목표 요구 성능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두 회사는 현재 이래저래 논란이 많지만 앞으로 합쳐질 수도 있기에 양측의 제안이 적절하게 섞인 설계가 KDDX의 최종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는 KDDX지만 선체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인데요. KDDX는 함정 자체의 무게만을 나타내는 경하 배수량만 약 6,500톤급인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경하 배수량이 7,600톤인 것을 생각해보면 KDDX는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DDX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갖 전자전 장비나 레이더들을 내부에 몰아넣은 스텔스 설계인데 이 덕분에 적의 레이더상의 KDDX는 어선 정도의 크기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밴드 레이더와 X밴드 레이더를 모두 함께 통합 마스트 안에 탑재하는 기술은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함정의 레이더에서는 파장이 수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긴 S밴드 주파수와 파장이 짧지만 정밀한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멀리 떨어진 적의 항공이나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S밴드를 사용하고 수십 킬로미터 이내 비교적 근거리 표적을 정밀히 추적할 때 X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해상 듀얼밴드 레이더의 도입은 미국의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에서 시도된 바 있었습니다. 주말특 구축함에서는 C밴드와 X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밴드 레이더인 AN-SPY-3, MFR-A4 레이더와 함께 S밴드 레이더인 AN-SPY-4 레이더를 함께 탑재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취소되고 AN-SPY-3만 탑재된 바 있는데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같은 면에 S밴드 레이더와 X밴드 레이더를 함께 배치하다 보니 주파수의 간섭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KDDX의 레이더를 담당한 LIG 넥스원의 제안에서는 이와 달리 X밴드 레이더를 위쪽에 여러 면으로 배치하고 S밴드 레이더는 아래쪽에 45도로 약간 틀어 배치시켜 주파수의 간섭을 피하는 영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이처럼 듀얼밴드 레이더를 45도 동시 배열한 형태의 통합 마스트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특허 또한 냈다고 합니다. KDDX의 레이더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A4 형식인데요. 질화갈륨 소자를 다이아몬드에 증착시키는 GAN 다이아몬드 기술이 적용되어 나오기에 상당한 탐지 거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사일을 방어하는 BMD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S밴드 레이더의 성능 덕분에 탐지 거리가 300km에서 500km 이상이나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하나 시스템에서 내놓은 통합 마스터의 형상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S밴드와 X밴드의 이중 레이더 조합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인 IRST가 사면으로 통합 배열될 것이라는 점, 강력한 전자전 체계 또한 탑재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같은 통합 마스트는 다른 군사 강국인 중국의 신형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에 탑재되었지만 그 기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같은 통합 마스트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일본에서도 통합 마스트를 탑재한 군함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스텔스성을 얻기 위해서는 엔진의 정숙성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KDDX는 여기에 더해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추진 체계를 적용시킴으로써 적 잠수함으로부터 매우 높은 생존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DDX의 추진 체계는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을 기계적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거나 혹은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2020년 5월 완전 전기 추진 체계의 개발 성공을 발표했기에 이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DDX에는 전방 48셀, 후방 16셀을 가진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인 KVLS-2가 탑재되는데요. 전방의 KVLS-2에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섞여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함대공으로 개조한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궁 대함 요격 미사일과 함께 홍상어 대잠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또한 한미 쪽에는 국산 함대기 순항 미사일이 탑재되는데요. 덕분에 KDDX는 하늘과 땅, 수상,
물속 어느 곳에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천후 호위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정보실인 CIC에는 22개의 콘솔이 있고 벽은 대형 모니터들로 둘러싸여 있기에 360도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으로는 국산화된 CIWS-2 골키퍼에 쓰이는 GAU-8 게틀링포에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것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KDDX는 추진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체와 전투체계, 모장까지 대부분을 국산화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호위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마스트 안에 듀얼 밴드 레이더뿐만 아니라 전자전 체계까지 탑재한다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부디 잘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KDDX가 우리나라의 바다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